치즈 술을 마시면서 고향생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시가 여기 이제 깃들어 있습니다. 네. 1个, 2个, 3个, 4个. 고국을 떠나온 지 어느덧 7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최치원은 이곳에서 달랬을 것이다. 동방의 베니스라 불리는 중국의 소주에서도 최치원이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최치원은 소주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이곳의 독특한 문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 특히 이곳 소주에서 최치원이 주목한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다. 개방적이고 화려한 강남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론 하루 종일 비를 짜며 어렵게 생활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시인의 예리한 눈으로 짚어내고 있다. 那个时候主要是闲居，还没有当官，就有时间去漫游，这是也是符合我们中国文人的这个唐朝的这个及第以后的进士的习惯，要漫游，要写诗。 한시는 뜻만 가지고 두는 게 아니고 운이라든지 이 평칙이라는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최치원은 어려서 중국에 가서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실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인용하는 고사라든지 하는 게 전혀 틀림이 없고 시제가 뛰어나고, 그래서 당나라 그 유명한 시인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전혀 외국 사람이라고는 어색한 걸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최치원을 너는 문장을 가지고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 천지를 감동시켰다라고 감동할 만큼 특출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듯 신라에서 온 유학생 최치원은 천재적인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 그림은 중국 화가가 그린 최치원의 모습들입니다. 쌍여분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 또 이 당나라의 시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치원이 이름을 떨친 것은 아주 20대의 젊은 시절입니다. 이 천재적인 신라 유학생에 대해서 당시 당나라에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에 이 최치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최치원은 고려인으로 빈공과에 급제하여 사륙집과 계원필경집이 있다. 이 신당서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정사입니다. 이 중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정사에 외국인의 작품이 실린 것은 최치원이 아주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계원필경집.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책이기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중국 양주대에서 계원필경을 찾아봤다. 계원필경은 최치원이 율수 현위 시절 이후에 지은 글 중 그 정수만을 모은 문집이다. 계원필경에 수록된 글은 시 60편과 문장 310편.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最重要的就是它的文献价值，因为它是当时的人写的当时的历史。第一点，他写了我们好多中国正史里面，像
像新旧唐书，还有《资治通鉴》没有写到的东西，没有起到漏掉的东西。那最重要的是，像这3种正史里面记载有错误，而我们历史学家忽视了。我们现在可以根据他的文集，把它纠正过来，比如说一个正确的一个历史，恢复历史的原貌，这是很重要的。 최치원이 기원 필경의 글들을 쓴 곳은 어디일까? 중국 양주. 양주는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양주는 수양제가 200만을 동원해 이룩한 대운하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최치원은 율수 현위를 그만두고 양주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최치원의 두 번째 직장이 바로 이 양주의 당성이다. 수양제의 궁성이기도 한 이 당성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대성 중의 하나라고 한다. 当时崔致远就在这个城里工作。这个城啊，隋代的时候是隋炀帝筑的拱城，到了唐代以后呢，就改成扬州大都督府所在。后来西至这个淮南节度使呢，节度使衙门也在这里。而且在他这个《贵人别根鉴》里面，的文章基本上都是在这个地方写的。 최치원이 머물고 있던 당성은 회남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절도사 고병의 주둔지였다. 즉, 최치원은 고병의 휘하에 들어간 것이다. 양주의 병권과 경제권을 쥐고 있는 고병은 신당서에 열전이 기록될 만큼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다. 这个时候的中国是方正做大了。 然后东南在扬州淮南节度使和朱道严这个兵马都统高片，然后正在这势力非常庞大，到处招纳文士，这小文士都在他的麾下给他服务。这时候呢，崔致远有一个朋友，最亲密的朋友叫顾云，他们在长安一块参加过科举考试。然后呢，还有一个叫袁郎中，这个人你们韩国人没有注意到，我已经写进论文里面去了。袁郎中 和顾云向高片推荐了崔致远，崔致远也向高片写了很多的文章，46个诗歌，100篇诗歌，还有出头县太尉旗，再献旗，希望能够获得高片的赏识。高片对他的这个文才诗章啊比较赏识。 당시 당나라는 정치 혼란과 계속되는 흉년 속에 최대의 혼란기를 맞고 있었다. (875년) 산동 지역에서 시작된 황소의 난은 당나라 전역을 휩쓸고 급기야 수도 장안을 점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때 세상에 나온 것이 격황소서.